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양사이버대학교 요양시설경영학과 교수 배나래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다라고 하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일컬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등등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구체적인 장소,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간이나 장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 혹은 문제, 대상 집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 분야의 대상별로 봤을 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지 혹은 여성을 정상으로 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로 봤을 때 의료 쪽인지 보건 쪽인지 약물남용 쪽인지 정신보건 쪽인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별로 봤을 때 병원인지 학교인지 교도소인지 등등으로 실천 분야를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분류를 해볼 때 1차 현장과 2차 현장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차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관의 주된 기능과 목적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 기관을 1차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을 등등을 일컬어서 1차 현장이라고 하고 2차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관의 주된 목적은 따로 있고 필요에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해주는 부분이 있었을 때 2차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학교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주된 기능은 병원은 의료적인 부분을 서비스를 하는 거고 학교는 교육적인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관의 설립 주체 및 재원의 조달 방식. 공공기관은요, 정부 지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민간기관은 기부금이나 후원금, 재단 전입금, 기타 서비스 이용료 등을 통해서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 방식을 살펴볼 때 서비스 기관과 행정기관, 서비스 기관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행정기관은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윤 추구 여부에 따라서 이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영역에 따라서 노인인지 여성인지 가족인지 장애인인지 등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나눠 볼 수 있겠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제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활시설은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활시설이 되겠고요. 이용시설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주거는 자기 집에서 하고 프로그램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종합복지관이든지 이런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용시설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시설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생활시설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시설인지 이용시설인지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요,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요, 이 개인과 집단과 가족과 지역사회를 돕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양한 역할에 이 첫 번째 중개하는 역할, 중개자의 역할입니다. 중개자는요, 클라이언트들에게 이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재자의 역할은요, 양자 간의 논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그 차이점을 조정을 하고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호자의 역할은요, 이 5호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과 집단과 지역사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고 보호하고 개입하고 지지하는 행동을 하는 부분이 5호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조력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클라이언트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자원을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교육자 혹은 교사의 역할은 클라이언트들의 사회적 기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가르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활동가나 행동가는요, 인간의 욕구를 조금 더 만족스럽게 이끌어내고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욕구를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활동가 내지는 행동가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상가의 역할은요, 이 갈등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이 협상가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자의 역할은요, 흩어져 있는 다양한 그 기관들의 그 자원들을 조직적인 형태로 정리하는 역할이 조정자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는요, 연구자의 역할, 그 다음에 집단의 촉진자의 역할, 그 다음에 대변자의 역할, 계획가의 역할, 훈련가의 역할 등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활동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시간에 이해하고 알아두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